연간 매출 2조 원대 회사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표랑 직원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8,500억 원, 매출의 반 좀 안 되게 빠져버렸죠. 엔터 대장주 하이브 얘기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아버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어더 대표가 진흙탕 싸움을 벌였죠. 법적 공방에 서로 카톡 내용을 폭로하면서 무속인에 홀렸다느니 경쟁사 걸그룹을 밟으라고 했다느니 비방이 난무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또 다른 대형 엔터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내부 분쟁이 생겨서 설립자였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회사를 떠난 게 딱 1년 전입니다. 그때도 걸그룹 가사에 나무 심기 내용을 넣으라고 했다느니 폭로전이 이어졌죠. K-팝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 1등을 하고 전 세계에서 국위선양을 하게 된 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실적, 기업 규모 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근데 엔터사들 왜 아직도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사람이 상품인 엔터 산업이 사람 리스크에 매번 휘청이는 이 태생적인 한계를 엔터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두워. 요즘 제일 핫한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죠. 하이브 소속 레이블 중 하나인데 자회사격입니다. 하이브가 어두워 지분 80%를 들고 있고 민 대표 측이 20%를 갖고 있어요. 민희진 대표가 엔터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사실 우리 회사에서 소문난 엔터 덕후인데요. 이 사람 원래 SM에서 소녀시대 샤이니 FX 같은 아이돌 컨셉을 기획한 사람이에요. 대표작인 FX의 핑크 테이프라는 앨범이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서 유일한 아이돌 앨범입니다. 거기에 뉴진스로 커리어 고점을 찍었죠. 뉴진스 하나로 어두어가 지난해 매출 1,100억 원을 냈어요. 그런데 하이브가 갑자기 민 대표가 어두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감사권을 발동합니다. 빵빵하게 지원해줬더니 뉴진스 데리고 나가려고 회사 기밀 유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격분해서 경영권 탈취는 사실 무근이다. 다른 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홀대했고 뉴진스를 뺏긴 걸그룹까지 만들었다는 건데요. 3월에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이란 회사에서 아일리시라는 여자 아이돌이 데뷔했는데 방 의장이 프로듀싱 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시혁한테 왜 베꼈냐 항의했더니 너 나가 했다는 게 민 대표 주장이죠. 이 소식이 처음 나온 4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하이브 주가 8% 급락합니다. 시총 8,500억 원이 증발했어요. 같은 엔터주에서 블랙핑크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시총이 8천억 원대입니다. 회사 하나가 통째로 없어진 거죠. 문제는 당분간 주가를 예측할 수도 없단 겁니다. 국내 엔터사들 말 그대로 성장 신화를 써왔죠. 아시아 남미 쪽은 원래 한류가 강했는데 BTS랑 블랙핑크가 세계적인 그룹이 되면서 해외 중에서도 서양, 북미랑 유럽 진출길까지 뚫었어요. 그러면서 엔터 기업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납니다. BTS가 한창 활동한 2021년, 2022년에 하이브 매출이 40~50%씩 증가하고요. 블랙핑크가 글로벌 투어한 지난해 YG도 매출 45% 늘었죠.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로 선방한 JYP도 매출 팍팍 뜁니다. 장기간으로 보면 더 놀라워요. JYP 매출 10년 만에 3,000%가 넘게 뛰고요. YG는 빅뱅 2NE1으로 돈 벌던 10년 전보다 거의 400% 뜁니다. 하이브는 인수합병을 많이 하긴 했지만 BTS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2016년 빅히트 시절보다 거의 6,000%가 뛰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급성장한 산업이 또 있을까요? 하이브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2조 원을 넘었죠. 국내 엔터사 최초예요. 지난해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기면서 대기업 타이틀도 곧 달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자회사 대표가 나간다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는 않죠. 민 대표가 그냥 대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뉴진스 멤버들과 사이도 각별하고 뉴진스의 컨셉을 기획해서 뉴진스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민 대표가 해임되면 뉴진스가 제대로 활동할까? 최악의 경우에는 전속계약 해지하겠다고 법정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죠. 뉴진스가 설마 할 수 있지만 그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게 피프티 사태죠. 지난해 중소기획사에서 나온 피프티라는 여자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면서 확 주목을 받았는데 프로듀싱은 외주를 맡겼던 거예요. 근데 이 외주업체 대표가 멤버들을 꼬드겨서 빼내려고 하다가 소속사랑 싸웠죠. 결국 멤버 4명 중에 1명만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민 대표만 떠나고 뉴진스가 남더라도 대중은 뉴진스를 볼 때마다 이번 사태를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민희진의 감각이 없는 뉴진스, 이전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상품화하는 엔터 산업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회사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보다 가수든 프로듀서든 끼 있는 천재 한 병 데려오는 게 돈 버는데 더 도움돼요. 왜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팬덤을 만들고 매출을 폭발시키잖아요. 지드래곤, 제니 이런 사람들 보세요. 대신에 사람 리스크가 커지죠. 예고도 없이 초대형 악재가 터집니다. 엔터사에서 맨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이 팬덤 때문이에요. 갈대 같은 대중 마음을 잡는 쪽이 경영권이든 아이돌이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낯뜨거운 비방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니진이라 8,500억 원만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6월 BTS가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날 하이브 주가가 25% 가까이 폭락합니다. 이날만 시총이 2조 원 빠졌어요. 이때 BTS가 하이브 실적 70%를 차지하던 때죠. YG엔터는 지난해 말 블랙핑크 그룹 활동 재계약에 성공했는데 아직 활동이 없습니다. 올 들어 YG 주가가 15% 정도 떨어졌죠. 연매출은 지난해보다 20% 깎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아티스트, 사람만 보고 투자하는 엔터주는 투심이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들이 회사 공시보다 연예인 일거수일투족만 바라봐요. 최근에 SM 걸그룹 에스파 멤버의 열애설이 나왔을 때 SM 주가가 3% 넘게 빠졌죠. 이때 블룸버거가 K-팝 믿고 엔터주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이런 뉴스까지 냈어요. 라떼 얘기긴 한데 2018년에 증권사 한 곳에서 JYP의 분석 리포트를 내면서 실적 전망치를 조금 내렸는데 엔터 3사 주가가 바로 10% 20% 폭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이브 사태가 K-팝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이브나 SM 사태를 보면서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엔터사의 민낯도 보셔야 합니다.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 엔터주 투자할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하이브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